자, 여기는 이제 서대문 형무소 정문을 들어가면 보안가로 들어가면 이제 이 전시 방향이 보안가를 통해서 이렇게 쭉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돌아보고 나올 때 마지막에 들르는 곳이 정문에서 들어가면 바로 있는 조그만 옥사, 옥사입니다. 여자들이 살던 곳이죠. 범죄로 이렇게 이제 수용되는 사람들, 꼭 뭐 이렇게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인사들 말고도 이런 범죄를 통해서 형법을 위반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의 비율, 남녀의 비율을 보면 여성들이 훨씬 적습니다. 지금도 서울구치소에 가면 그 서울구치소가 아마 남자 옥사가 한 20개 정도 된다면 여자 옥사는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실제로 이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저거는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들은 많이 수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때도 이렇게 이제 옥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여자 옥사에 거기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때 3.1운동 때를 비롯해서 거기에 이제 수감됐던 사람들 중심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거기 유관순 열사라든지 이제 경성 트로이카로 해서 이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의 그런 눈물겨운 사연들, 이런 것들도 만날 수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살던 곳이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여기서도 자수를 뜨고 그러면서 이런 걸 만들어낸 거죠. 감옥에 갇혀서요,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다 조달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제 1980년대 감옥에 갔을 때 뭘 했냐면요, 이 수건이나 이런 그 러닝셔츠 이런 것들을 실을 갖다가 다 풀어요. 한 올 한 올 다 풀어서 그걸 가지고 빨랫줄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기 자기한테 필요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빵봉지, 이 비닐된 빵봉지잖아요. 빵봉지를 갖다 기늘게 쭉 늘려서 이렇게 쭉 뽑으면 그걸 빨랫줄로 쓸 수 있고, 빨래를 거기다 널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간수, 나중에 교도관이라고 했죠. 교도관한테 이제 들키면 다시 철수하고 그러지만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칫솔 같은 걸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칫솔을 이걸 갈아가지고 거기 뾰족하게 이제 만들어서 거기 좀 뭐 그거 또 다 쓸모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만들어낸다든지 이제 그런 거. 근데 여자 옥사에서는 여성들이 거기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뜨개질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 건데, 그 뜨개 바늘도 어떻게 만들었을까? 가만 들여보내지 않았을 텐데 해서 되게 신기하다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사형장입니다. 사형장은 1916년에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여기 이제 사형장에 안과 밖에 미루나무가 있어요. 안개 밖에 이제 미루나무가 있는데, 이게 23년에 이제 심었다고 그래요. 바깥에 미루나무는 지금도 잘 크고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잘 크고 그러는데, 안에 있는 미루나무는 바깥에 있는 미루나무와 달리 이게 굉장히 왜소하게 잘 크지, 생장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게 또 몇 년 전에 이제 벼락을 맞아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 안에서 여기 이제 지금 새 움이 나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는 걸 그대로 이제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통곡의 미루나무다. 이 안에서, 사형장 안에서 죽은 사람들 이런 것들 다 지켜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통곡의 미루나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르고 그럽니다. 이게 사형장 아니에요. 사실 사형장 안을 갖다가 찍지 못하고, 그래서 요거밖에 못 찍었는데, 요쪽에 보이는 사진에 저기 그 사진에 탁자가 있잖아요. 탁자가 있고 거기 의자가 있잖아요. 마지막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그리고 허용된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참관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이제 그 명복을 빌어주면서 마지막 생을 마지막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최후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좀 그런 거죠. 이게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만세를 불렀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일반 사형수 중에는 이제 세상을 원망하는 이런 말들도 이제 남기고, 이제 그런 최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이런 자리인 거죠. 이 사진에 앞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밧줄, 이게 목에 걸 수 있는 밧줄이 있습니다. 이 밧줄에 목을 걸고, 그러면, 왜냐면 최후 진술도 끝나고, 마지막 기도도 끝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목을 걸고, 그 위에 뒤집어 씌워요. 그러면, 거기서 목을 매다는 게 아니라,
여기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이 밑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은 채로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죠. 그러다가 5분 안에 대체로 사람 목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형이 집행이 되는 거죠. 교수형이 이제 처해지는 거죠. 이 교수형으로 처해진 그런 저거들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는 1916년에 이제 이게 만들어졌다.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사형당한 게, 35년에 사형당한 게 1025건이에요. 그래서 연평균 29.3건이 집행이 됐고, 매달 2.4건이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948년부터 1997년까지는 920명이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평균 18.4명이 사형을 당했고, 그리고 월 1.53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왜 1997년까지만 사형당한 집행된 게 통계가 있냐면 1997년 12월 31일 날 그때 이제 한꺼번에 김영삼 정권 때 한꺼번에 사형을 집행한 다음에 그 뒤로 사형 집행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제 시대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2,000건 가까운 사람들이 사형이 집행됐는데, 여기에서만 뭐 집행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상당수가 이제 사형 집행된 이런 곳이죠. 자, 이 사형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인적당 사건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민족일보 조용수 선생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 고문을 통해서 사건을 조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거쳐서, 그리고 재심 청구를 해서 재심 사건을 거쳐서 무죄다라는 게 밝혀요. 만약에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종신형을 받고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물론 그때까지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옥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만약에 종신형을 받고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 억울한 그 사건이 조작돼서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들이 벗겨지는 이런 감격스러운 이런 것들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억울함을 그렇게라도 풀어줄 수 있을 텐데 사형이 집행된다면은 이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잘못된 재판, 이게 종종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는 조작된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죠. 사형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판일 수 있고, 또 아니면 정권의 의도에 따라서 의도된 그런 오판이 있을 수, 잘못된 정권이 오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는 계속 고문에 의해서 이게 1년도 더 있다가 이제 체포된 지 1년도 더 넘어서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된 건데, 끔찍한 고문을 통해서 간첩 사건으로 이제 조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사건 기록을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부인했던 것들이 아니라고 했던 게 거기 진술 기록이나 이런 데는 정반대로, 심지어 재판에서 재판 기록도 조작이 돼 있었던 거예요. 재판 기록 같은 경우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재판에 방청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때 이게 이제 부정했던 게 거기에 재판 기록이 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얘라고 긍정한 걸로 되면서 이렇게 재판이 조작이 되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렇게 고통을 줬던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형제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이제 끊으면 안 되는 건데, 국가가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끊던 곳,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구문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사형장에서 사형이 집행됐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목이 매서 이제 목을 매달아서 이제 죽였잖아요. 그럼 바깥에 밑으로 이렇게 이제 바닥이 열린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줄을 내려가지고 그 밑에 지하로 돼 있는 그 밑에서 그걸 수습하게 돼 있는 거죠. 요런 거는 민족 저항실을 쭉 돌아보고 나오는 거기 끄트머리에 거기 이제 그 사형장 모형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뭐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사형장에는 지금 밑으로 들어가서 볼 수는 없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형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하고 나서 이 시신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는 곳이 시구문입니다. 식구문이 아니라 시구문이라고 하는데, 식구문은 식구통이라고 그래요. 깜빵에 이제 밥을 넣어주는 곳이 식구통이에요. 시구문, 시자가 시체할 때 시자입니다. 시체를 내보내는 또 곳,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200m 정도 되는 이 시구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0m 중에 한 40m만 복원을 해놨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놔서 방 안에를 들어갈 수 없고, 그냥 바깥에서만 이렇게 본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담장 바깥으로 시신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연고자가 있으면 그 시신을 인계하가는 거고, 만약 연고자가 없으면 여기 이제
서대문 형무소 그 뒤편 쪽에 이 무용고자들을 매장하던 이런 곳이 있었던 거죠. 거기다 매장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매장을 했다가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제 그걸 시신을 파서 주는 거고, 만약에 연고자가 없으면 10년 동안 기다려도 연고자가 없으면 그걸 파서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뿌려버리고 이렇게 했던 이런 곳이죠. 낙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형을 함부로 시키면 안 된다. 오판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생명을 국가가 과연 이렇게 처벌할 수 이렇게 사형을 집행해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것이냐라 하는 언론적인 문제도 이렇게 해서 그런 사형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 국가들 내에서는 지금 사형을 다 집행하는 것들이 사형제가 폐지가 되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나라는 이제 사형 폐지가 아주 기본 원칙 같이 돼 있는 거고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은 아직도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7년 12월 31일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잠재적인 사형 폐지 국가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역대 그런 국회에서 사형 폐지 법안이 이제 올라가는데, 계속 매번 올라가는데 사형 폐지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형 폐지 이거를 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사형 폐지를 사형을 갖다 집행하지 않는 그런 나라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세계에 이렇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형 폐지가 이제 부활한다라는 말들이 이제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2014년, 2010년, 2014년 이때도 이제 사형 폐지를 갖다가 이제 사형을 갖다 집행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막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유럽과 맺고 있는 한 EU FTA에 사형을 갖다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 한 EU 그 FTA 협약은 자동 폐기가 돼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형 집행이 부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이런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FTA가 좋은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참, 제가 이제 이 서대문 형무소 마지막 곡지에 이런 얘기를 써 있었습니다. 감옥의 역사 위에 오늘의 인권이 서 있다. 한 평도 안 되는 깜빵. 사실 한 평도 안 되는 깜빵이라고 하는 건 참 문제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정치범들이 수용되던 그런 독방들 같은 경우는 0.75평이었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2015년에 서울구치소 갔더니 1.5평으로 늘어났어요. 0.75평에 살다가 1.5평에 살면 굉장히 넓어 보이죠. 근데 그것도 사실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방이 굉장히 과밀수용이 옛날부터 문제거든요.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과밀수용. 지금도 과밀수용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평 되는 그런 감방 안에 7, 8명이 들어가 사는 게 아직도 현실인데, 이런 것들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볕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방. 어떤 방에는 지금 감방이 진짜 볕 한 줌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만 아주 그냥 1시간, 2시간 요 정도 볕집만 들어와도 겨울에는 그게 이렇게 반가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먹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먹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폐지가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가 이제 들어와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먹방은 진짜 볕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징벌을 가하는 이런 곳인데, 거기다가 뒤로 수정을 채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서 개밥을 먹도록 만드는 비인간적인 이런 곳이 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새창살이 더욱 시린 한겨울,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영화의 그런 깜빵, 물이 꽝꽝 오는 그런 깜빵, 그리고 보안과지라실이 고문실로 이용되고,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병실들, 이런 것들, 그런 속에서 조작과 왜곡된 힘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했던 그런 사형장, 이런 데서 우리는 사람을 읽어내야 된다. 그리고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투사들 얼굴 위에서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 살아냈다고 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 것,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보려면 감옥에 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감옥은 과연 이런 국제인권 기준에 맞는 그런 수준이 돼 있을, 아직 한참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이 좀 비인간적인 이런 심지어 이제 고문 방지 조약에서 보는 그런 고문에 준하는 이런 그런 감방이 여전히 유지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좀 발전된 현대화된 이런 감옥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옥이 정말 교화의 어떤 이런 것으로 발전되는 이런 감옥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 이래서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까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8번 인권 현장을 8곳을 쭉 돌아보게 됐는데요. 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이제 한국 현대사 인권기행 이거 순서를 마치는 게 너무 좀 아쉬워서요. 다음번
네, 다음 달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무언지를 한 종합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한국 현대사 인권기행에서 이 책에서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을 좀 그런 핵심적인 얘기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열심히 두 번째 책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 두 번째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동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이제 뭐 노동 문제까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현장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8월 달에 마지막 종합 정리편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때에도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 서대문 연구소에서도 여기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읽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 고맙습니다.